안녕하세요. 즐거우세요? 일정 연수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교육감 협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거든. 일정 연수 좀 편안하게 받게 해달라고. 그게 뭐겠어요? 점수 내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올해 일정 연수는 점수 없어요. 내가 엄청 고생했다니까. 아니 하루하루 제도가 좋아져야 되잖아, 그러죠? 근데 그 하나 제도 바꾸려면요 한 2년 3년 계속 똑같이 외쳐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교육감 되고서 계속해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 출제 이원을 교수에서 교사를 바꾸시라, 그렇게 계속 요청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교육과정평가원 원장님한테 직접 들어봤더니 5대5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라고 또 현장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출제는 교수가 주도한다고, 그래서 다시 또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그 주도하던 것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게 없고요. 계속 외쳐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확대 강변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교육공무원, 교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비 교감생님들, 교원은 뭡니까? 교원 속에 뭐가 들어가죠? 교원 속에 교사, 교장, 교감, 다 교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교원이에요. 교원과 교육공무원, 그 뜻은 같아요, 달라요? 그 뜻은 교원 플러스 전문직 하면 교육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혹 그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보면 교육공무원 아무개 돈 얼마 횡령 이렇게 보면은 행정직이거든. 교육청에 근무하면 그 사람이 교육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행정직은 행정직이고 그게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법 제1조가 똑같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직업공무원제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직업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호봉에 올라가죠. 그 경력직만. 근데 거기에 경력직이 이렇게 나와요. 일반직, 특정직이라고 해요. 특정직. 그 특정직 그 속에 교원, 교수, 검사, 판사 이런 직업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특정직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사립학교 교원은 어떻게 되냐?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죠. 적용을 받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나 그 본질적 직무가 동일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교육공무원법 상당 부분 조항을 사립학교법에 준용하는 것은 그건 위헌이 아니다. 언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교원노조 활동할 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 체계상으로는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것이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2살 위로 누나가 있어요. 한번 집에 들어오는데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내 이름 막 부르면서 누가 때렸어? 네가 가서 때려줘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내 몸을 보면 사람은 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때릴 수 있겠어요? 하셔야 돼요. 때릴 수 있겠죠?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나가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바로 속에서 분노감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왜 그랬는데? 하고 물어봤어요.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나서 맞을 짓을 했네? 그랬어요. 했네? 근데 그때 느낌이 이상해. 그 말하면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옆에 식구들 다 있는데 그 식구들이
그 나를 쳐다보는 그 표정이요. 저런 인간이 이런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야 자기 친구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맞을 짓을 했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또 아마 중앙뉴스도 탔을 거예요. 9시 뉴스 나오고 했을 테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 한쪽 당사자 위치에 있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아마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이게 나는 내가 알아서 고생하는 것이지만 가족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태우고 그리고 저쪽으로 고산에 가서 아마 골목집인가 혹시 고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 골목집이라는 한정식 집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좀 괜찮은 집이에요. 거기로 가는데 뒷좌석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응? 아빠는 지금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렇지. 그 증거를 갖고 계세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이 지 아빠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지금 막 거의 막 죽기 살기 싸우면 당연히 아빠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계세요. 그 순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네. 이재명 도지사 사건 아시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그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정치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앞선 지금까지 쭉 유지했던 판례를 바꾼다든지 판례 변경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 사건의 정치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판례 변경은 반드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하고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사건은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판단을 해요. 1, 2부, 2부, 3부, 4부. 그리고 그 부에 4명이 들어가면 부에 들어간 4명의 대법관 사이에는 서열이 없어요. 사건들이 돌아가면서 주심, 재판장이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 하는데 거기서 대법관 하는 사람 김선수 대법관이 나는 이 사건 재판 안 합니다. 물러났어요. 그걸 가리켜서 회피라고 해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 사유를 명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왜 회피하는지에 대해서. 그 회피 사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그 복지 정책을 많이 냈잖아요. 그때 3대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청년수당 이런 거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도지사 남경필 도지사가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법률 대리인단 속에 김선수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내가 이재명 도지사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회피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The Principle of Natural Justice라고 합니다. 번역해 보시죠. 번역해 보세요. 무슨 원칙이죠? Justice는 정의죠. 그 다음 Natural은 자연적 정의의 원칙입니다. 자연적 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개의 부분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라틴어입니다. Nemo iudex in causa sua. 네모는요, 영어로 하면 nobody입니다. nobody, no one 그런 뜻이에요. 저 iudex 있죠. 저기 iu는 jus, use 이게 법이에요. 그 다음에 dex는 dico, dico라고 해요. dico. 영어로는 say, declare. 그러니까 저 iudex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법을 말하죠? 법관이에요.
아시겠죠? 법관, 재판관. 그래서 유대성 재판관이에요. 이는 그 전차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우사 저건요. 영어로 맨 끝에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단어가 코우사 아시죠? 비코우사 할 때 코우스 있죠. 그 코우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뜻이 사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카우사 저것은 영어로 하면 코우스예요. 수아는 자기 자신 그런 뜻이에요. 잘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들어오시죠? 그죠? No one should be a judge in his her own cause.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우디 알테람 파르템. 아우디 알테람 파르템. 이것도 아예 영어로 번역해버리죠. 아우디 저거는요, 그 hear 듣답니다. 그 다음에 그 파르템 저건 영어 뭐와 비슷합니까? party. 그래서 a third party 그럼 제3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알테람은 the other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the here the other side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unheard hearings, 이게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아시죠? 청문회 저게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청문회는 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네 말 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그게 청문회. 그러나 이 구도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청문회가. 청문회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청문회 대상자가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 unheard 이게 번역하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 의역을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고 어때서는 안 된다? 비난당해서는 안 된다.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고. 왜 그 형사재판을 받아보면 맨 마지막에 재판장이 그러잖아요. 피고인 김승환 최후 진술하시오.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고인 김승환 최후 진술하시오. 관심 있어야 말이지. 관심 있어야 말이지. 누가 뭐 당신한테 고생하라고 그랬어. 왜 사서 고생해. 그런 거지. 이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 번 들었어요. 전부 교감하느라고. 피고인 김승환 최후 진술하시오. 김승환 교육감도 아니에요. 그냥 김승환 최후 진술하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예요. 이제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재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까지 변호인 진술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계 절차에서 형사 절차뿐만 아니고 징계 절차에서 반드시 뭘 줘야 되는 겁니까? 징계 혐의자에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자, 이제 먼저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아니 된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똑같은 걸 두고 있어요. 소송법에. 여기 뭐죠?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회피예요. 지금 내가 재판장인데 피고인이 내 가족이에요.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것은 제척은 이 사유만 생기면 그냥 바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제척할 때 제가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들어오지 마, 재판하지 마 이거예요. 만약에 이걸 어기고 재판한다 그러면 무조건 대부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절대적 상고 사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기 혹시 어려우면 이렇게 손짓 이렇게 하세요. 어렵다고 이렇게 좀 쉽게 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제척은 저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배제되는 거예요. 쟤는 배제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까 김선수 대법관 어떻게 했다고요? 제척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회피를 한 거예요. 그 회피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법관 스스로 나는 이 사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에 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깊이는 뭐겠습니까? 깊이는 뭐겠습니까? 내가 재판을 쭉 봤는데 뭔가 불안해. 저 재판장이 하는 걸 보니까 물어보는 거에 굉장히 막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미 머릿속에 내가 유지야, 저 재판관 하는 거 보니까. 계속 파헤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예단을 하고 있구나. 독일어로 포워타일을 하고 있구나. 포는 영어로 비포거든요. 워타일은 영어로 디시전이에요. 이미 판단 내려버렸네. 이거 뭐 결과 보나만 하네? 그러면 저기로서는, 피고인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 사람한테 재판 못 받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자기가 안 돼. 그게 아니라 기피 신청하는, 법원에다가 기피 신청하는 거예요. 사유 적어서 하는 거예요. 재판관, 법관 기피 신청을 당하면 그 법관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어떻겠어요? 나 한번 그 기피 신청 당한 판사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진짜 기분이 나쁘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나는 저기 판사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피 신청 당한 그때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 나중에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칼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렇게 심하게 스트레스 받나? 긴장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게 전 세계 공통이에요. 중국도 이 제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쿠바 다 이 제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적용 정도가 다르겠지.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그래서 그때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그 시장이 소주 시장인데, 소주 시장이 뭐 뇌물 문제로 걸렸어요. 그때 소주대 법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법대 교수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뭐 재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1심인데요. 그랬더니 사형 당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 재판이 있긴 있지만, 저런 게 있긴 있지만, 사실은 공산당이 직접 이렇게 오더를 내리면 거의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뭡니까? 재척이죠. 재척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재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건 아우디 알테란 파르템인데, 우리 이러잖아요. 아까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증거 갖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공격하는 그 사람이 지금 여기는 없지만,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 사람을 변명할 기회가 없지 않냐 이거지. 일방적으로 지금 아빠 주장만 나는 듣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쪽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쉬운 것 같죠?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이걸 놓치는지 아십니까? 놀라울 정도, 기절할 정도로 이걸 놓쳐요. 어떤 사건이 하나 뚝 뜨잖아요? 어떤 이슈가 뜨죠? 그러면 지식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가장 빠르게 판단을 해버려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진단을 해버려요. 그렇게 판단 내린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상한 자료들이 들이대면서 방송에 났잖아요. 신문에 났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지식인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능한 선생님들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싸운다?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한다? 그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 네 의견은 그렇구나. 그러면 네 친구 의견 한번 들어볼게. 그러죠? 그리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학교는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교육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은 네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또 이런 부분에서 네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서로 놓치고 있는 것은 이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이게 교육적인 방법이죠. 네? 저기는 형사재판에 들어가서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형사재판은 무조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인 두비오 프로 레오라고 해요. 혹시 이거 아시는 선생님들이에요?
여기 지금 중동도 계시잖아요. 중동 사회과에 계실 건데 중동 사회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동 사회과의 선생님, 이게 인도의 프로레오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In doubt for the accused. In doubt.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oubt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죠? For the accused.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 이게 재판이에요. 네가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유죄인 것 같기도 하고 무죄인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때는 무죄 판결 선고하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근데 실무는. 이미 잡으려고 들어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직접 경험을 해봤지. 아, 나 잡으려고 하는구나. 어느 정도 선에 잡을까? 이 차이만 있지. 결국 잡으려고 하는 거네요.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저 위에 예단, 포타일. 예단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단지 재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시대 지성인으로서 그 시대 상황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솟아오르고 있죠? 타오르고 있다고 하나? 타오르고 있다가 맞죠? 뜨겁게 지금 타오르고 있죠? 근데 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여기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을 구성해라. 거기에 연구단 들어갈 때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거기에 재척 사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재척돼야 되는 겁니까? 그죠? 아파트가 벌써 상당한 고액의 아파트가 있는 사람을 재척시켜야 되는 것이요. 왜 그래요? 그건 자기 사건이에요. 자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거 다 보여 나한테 다 잘 줘. 동의 얻어 본인한테. 자료 제공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람 재척이야. 빼 사람. 그리고 자료 제공 동의한 사람 그 자료 다 가지고 와. 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일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평생 공직생활 하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정말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적정한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향에 대해 생선 맡기는 거 똑같아요. 대개 정책의 적정성을 놓치는 경우 보면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든 애들이 거기 가서 이걸 다룬단 말이야? 여기 정말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아우디 알트람 파르템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 저걸 합해서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할 때 보면 저게 단순하게 법률상의 용어인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저것을 갖고 나올 때는 수립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거 있었어요. 한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공적 신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공적 신뢰를 유지할 수가 없어. 자기 사건 자기가 재판을 해버려. 그러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냐는 거예요. 사건을 진행하는 법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당신 증인, 그게 시켜서 한 겁니까? 당신의 소신입니까? 예, 제 소신이기도 했고 지위에 따른 것도 있고 제 소신이 됐어요. 뭐가 소신이야? 예? 이렇게 되면 벌써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예단을 갖고 있다는 예단을. 이제 이 자리에서 교감 역할을 하고 또 나중에 교장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저걸 하나하나 새기는 것이죠. 혹시 이 사건은 교장인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이미 내 사건이다 할 때는, 그때는 정확하게 교무회의에서 그 사유를 밝히고, 나는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감선생님이 지휘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 민족학교 문화 입안하니까 그냥 민족학교 문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법치가 토대로 있지 않는 민족학교 문화는 이거 사상 누각이라고 해요. 그것도 아이들에게
지도가 가능한 것이고 아이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